사실 네. 그 시청자님께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 네. 그 지금 김혜빈 앵커가 네. 무용가입니다. 미스 코리아의 미스 코리아의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에 그리고 무용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무용가다운 춤을 추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이제 두 가지 뭐 내일 이제 저희 FOMC,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알겠네. FOMC 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인데. 네.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경기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추세가 이제 상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된 날과 주가 흐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맞습니다. 아닌데 예.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고 이제 안 해도 문제인데 그렇죠. 일단은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올릴까? 안 올릴까? 저는 일단 12월은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이제 전망치잖아요.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금리 올리든 그렇죠. 말든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반향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아까 좀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스탠스 유지하는 거. 이게 시장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원래대로 3번 다 올리겠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상황 보겠다. 이건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12월에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보고 내년에 금리 몇 번 올릴지 결정하겠다.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고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잘하면 안 올릴 수도 있겠다. 12월 이번 달. 저는 그러면서 시장은 환호할 거라고. 올린다는 거야? 안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네. 제 예상은 올리는데 경기 전망은 약간 낮추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문 전문가님 의견과 함께 이제 뭐 올린다는 의견이 조금 더 기우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인데 백악관 이제 나바로 정책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FOMC가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그렇죠. 입장 아무리 사실 연준이 그렇죠. 미국 이제 정부가 연준에 엄청난 빚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바로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라고 하면 이유는 다 한 가지일 것이다. 백악관과 트럼프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니네 얘기를 듣지 않고 독립적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어떤 기관은 아니죠. 근데 중앙은행 역할을 할 뿐인데 이제 우리는 땡깡? 네, 우리는 니네 말을 안 들어. 요 이유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했는데 중요한 건 안 올렸을 때, 안 올렸을 때 지금 시장이 이제 호재가 안 먹히고 악재가 굉장히 조그만 게 부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올렸을 때는 이런 코멘트들이 충분히 나온다. 이게 미국이 어떤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요 부분이 또 핑계를 대면서 지금 시장 더 내리려면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안 올리길 바랬는데 안 올렸는데 이내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아까 그 시나리오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 올린다. 그러니까 12월도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년에도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보고 올리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경기가 단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단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차트 제가 준비한 거 보면, 이거 보시면, 요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경기 전망치, 이게 지금 9월 달에 나왔던 이제, FOMC 이제 경기 전망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내일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 GDP,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치는 저는 안 낮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치는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PCE 물가,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하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 속도 조절하든가 아니면 금리를 안 하는 이유가 경제는 괜찮아.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서 우리는 물가 쉽게 말하면 인상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분명히 시장은 환호한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박근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금리를 안 올렸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올린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오히려 안 올려도 저는 오히려 악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요게 이제
내일 새벽에 전 뭐 또 지표남을 통해서 이것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내일 새벽에 중요한 건 저는 저 GDP 성장률이랑 그다음에 지금 저 인플레이션 여기 예상치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일단 뭐 작년만 본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뭐 세금 감면 그다음에 가계로 봤을 땐 좀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났죠. 이제 미래에 쓸 돈을 좀 땡겨서 그렇죠. 좀 쓰고 그다음에 저축률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가 낼 세금을 또 미리 땡겨다 쓰는 이게 재정 적자. 이게 뭐 돈을 이제 미리 땡겨다 쓰고 세금 감면해주고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로 버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까지 어떤 미국의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착시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고 사실 뭐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뭐 미국이 너무 크긴 합니다만은 이제 반북미 뭐 중국 그다음에 저희 나라를 위주로 이머징 이런 국가들이 어떤 뭐 다른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걸 상대적으로 좀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쇄를 해서 어떤 뭐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하든 말든 저희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금리 인상했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쪽으로 예상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축구 경기할 때 어떤 심판들이 굉장히 불리한 그 판단을 자꾸 내리면 굉장히 어필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심판도 다음번에 미안해서 조금 한번 넘어가는 경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연준 니네들 이번에 올려도 되는데 내년엔 좀 줄여라 뭐 이런 뉘앙스인데 만약에 이번에 올리면 시장은 올리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시장 충격이 올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 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덜 온다. 왜냐하면 어차피 올리는 거는 이해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도 금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그 차트 첫 번째 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인데 사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는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각도를 저는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각도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는 완만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는 조금 약간 그때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 2017년 말부터 해서 2018년까지는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상이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건 별로 신경은 안 썼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사이클에서 계속 경기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도 좋아졌는데,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문제는 너무 속도가 가팔랐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사실 약간 냉각기를 만들게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너무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같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면 저는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2018년 조정 좀 마무리 장세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금리 정책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올릴 거야라고 나와버리면 저는 그렇게 되면 시장은 2000선 이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저는 문정만 관님이 정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이유,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뒤따라서 나오는 어떤 경기 부양 의지,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자금들 흐름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 뭐냐면 선진국 증시에서 이제 자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머징 쪽으로는 굉장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에서 나온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으로 거기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안 잘 필요는 없고 뭐 기다린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올리든 떨어지든 개인적인 판은 올리든 떨어지든 시장 충격은 그 금리 어떤 인상이나 아니면 안 올리는 거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경제 전망
그렇죠. 그 성장 전망치, 그다음에 경기 부양 의지, 뭘로 어떻게 하겠다. 요 코멘트가 전 시장의 색깔을 저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산타가 파월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점도표가 만약에 수정이 됐거나 아까 이야기 드린 경기 전망이라든지 물가 전망치가 수정됐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경기는 괜찮아. 물가가 안 오를 것 같아서 우리가 금리를 덜 올릴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면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봐요. 두 번째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 사실 연준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물가 추이인데 최근에는 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 자체를 지금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 속도를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는 제 예상은 비둘기파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비둘기파적인 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라 물가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고 하면 저는 단기 랠리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경기 좋아, 물가도 괜찮아,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3번 그냥 할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내가 다음 판단할 거야 라고 나와버리면 전 2차선 이탈 우려감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면요. 저는 그때는 바닥을 예단하지 말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중요한 악재가 경기 둔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완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쪽에서는 이제 약간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심 이슈가 경기 둔화 쪽이니까 만약에 연준이 거기에 대한 불씨를 더 살려버리면 예를 들어 그 2000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럼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파월 의장을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 말 있잖아요. 임명은 트럼프가지만 자를 수는 없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연준 이사들 7명, 네. 그다음에 은행 총재들 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뭐 나바로 국장이 얘기한 대로 일부러 이제 뭐 딴지를 걷는 건 아니지만, 그러진 아니지만 올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눈총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런 제가 봐도 지표로 지금 설명이 돼 있지만 올릴 이유는 그렇죠. 진짜 없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진짜 없죠. 그냥 올리면 정말 청개구리 그 심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뭐 어차피 부정적으로 나오면 다 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코스피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저는 IT 대형주가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되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되면 달러와의 급락,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의 강세,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되면 바스켓 매매가 이루어질 거니까 일단 지수물 중에 가장 강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 쪽이 일단은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긍정적인 게 나온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낙폭과대 중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좀 단타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 나쁘지 않았는데도 사실 대형 IT 쪽은 뭐 그렇게 그렇죠. 큰 방향이 좀 없었죠. 네. 자, 일단 FOMC 회의 뭐 결과가 뭐 섣불리 예상을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문 전문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던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렇죠. 부분이니까 더 받을지 아니면은 뭐 일단은 뭐 손절을 칠지 관망을 할지 그 부분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오늘 종목 상당 올라온 거 봤을 때 대선 좀 너무 일러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근데 그때 문 전문가님이 대선 테마주 그 상담했을 때 지금 현 정부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일찍.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막 개나리가 피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흐름인데 지금 시청자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걸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움직이는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테마주가 득세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반증이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코멘트를 좀 주시죠. 사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지금 여기 주제가 지금이라도 아니면 벌써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아까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갈 게 없으니까 테마주가 득세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이게 아직까지 대선이 안 나오니까 정책 테마는 없죠. 네, 그렇죠. 없으니까 그냥 인물 테마만 계속 가는 건데 인맥 테마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갔냐라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 정권들도 지지율은 떨어졌었어요. 사실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광우병 사태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 이게 이런 인맥 테마가 그때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탄핵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제 이게 그런 심리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없었으면 이게 조기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속 어쨌든 5년을 채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5년을 채우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단은 엮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쪽이 가지 않을까라는 게 해서 좀 빨리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탄핵 예상하는 건 웃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저는 순수하게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테마는 시장의 지수가 가지 않는 한 더 갈 것 같긴 해요. 더 갈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개인들 폭탄 돌리기는 맞아요. 이거 뭐 대부분 정책 테마가 아닌 인맥 테마들 했을 때 결론은 그거잖아요. 10번 먹었는데 한 번 못 먹어, 한 번 안 먹어서 급락 나와서 그 10번 먹은 거 다 그냥 박살나는 뭐 그런 케이스가 항상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 뭐 아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가실 거라면 승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배짱을 부려야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한 10% 들어갔는데 이거 그래 한 날이 생각한다 그렇게 들어가던가. 그래서 나는 근데 그래서 저는 단타 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그냥 딱 대고 한번 빵 쳐서 내 목표가까지는 오고 나오든가. 그래서 이거 뭐 5% 4% 먹고 하면 계속 손절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선 테마주 보통 뭐 한 서너 배 정도는 뭐 수익을 낼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 정부 임기가 2023년도 초까지인가요? 3년 남았는 거 같아요. 2022년 아닌가요? 22년도 저 있네. 22년 맞죠? 22년 초까지죠. 근데 대선 테마주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일을 기점으로 1년 2개월 거의 역대 대선 테마주들은 거의 공식이에요. 약간 늦게 움직이는 애들이 딱 1년 전에 움직이고 선거일이 투표일이 여기면은 딱 1년 전서부터 움직이고 6개월 올라갔다가 6개월 동안 떨어집니다. 이제 뭐 누가 되든 간에 당선자들도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어설프게 올라탔다가 물려버리면 고점에서 물려버리면은 2022년도 초에 이제 선거니까 2021년도까지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이오랑 대선 테마주는 절대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대선 테마주는 오히려 중장기를 때려야 되는 게 대선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누구의 무슨 주식이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왕 물릴 거면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왕 수익이 나든 손실에는 물릴 거면 정말 거래량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 좀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도 뭐 SDN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정치 테마주에 살짝 엮여 있긴 한 종목들이었었는데 기왕이면 물리더라도 대장주에서 좀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제 본인들이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누구누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그냥 등 떠미는 듯한 느낌. 그런 후보는 사실 조금 힘들고 뭐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다. 있잖아요. 이 사람 다음 대선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물려 있고 이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 심심하단 말이죠. 뭔가 장중에 좀 오락거리가 필요해요. 주식의 오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 테마라고 정식 테마주라고 해서 무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볼 텐데 고점에서 물린 종목군들 있으면은 상담을 하지 말죠. 네. 일단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왜 상담이 들어오냐면 정치 테마주에서 물리면 저희가 상담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거든요. 그건 이제 뭐 종편을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오락 매매 게임 오락 같은 차원에서 매매하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내가 계좌를 한번 바꿔보겠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다 손절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시 테마주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건 좀 굉장히 곤란하고 조금 뭐 5%, 10% 이 정도 매매하는 거는 그냥 뭐 그렇죠. 저도 10% 내외에서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워낙 시장에 지금 대응할 게 없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뭐 사실 뭐 반토막 난다는 감수하고 들어가만 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아주 세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 정치 테마 좀 나올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 테마만 하는 세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하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세력들이 별로 못 봤어요. 갑자기 되다 보니까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리 못 먹어서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작업을 했던 게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터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뭐 정치 테마주도 뭐 바이오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운영하기가 쉽죠. 바이오도 뭐 상징적인 종목 한두 개만 올려놓으면 그렇죠. 나머지 애들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정치 테마주도 사실 뭐 마찬가지죠. 뭐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정리를.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갈 것 같다.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저는 매매를 안 하는 성향이지만, 혹시라도 하실 분이라면 그냥 반토막 날 감수하고 전체적인 포트 내 비중에서 한 10% 내외로는 하나 해보시라. 근데 지금 저도 박건우 종목관님처럼 그냥 어설픈 종목 하지 마시라. 어차피 그냥 할 거면 제일 센 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제일 핫한 게 유시민 관련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뭐 흥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인데, 뭐 지금 현재에서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는 또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니까 글로 그게 제일 센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권 관련 쪽에서 제일 괜찮은 쪽이다 하면 그쪽 관련 테마를 싣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야권 쪽에서는 지금 현재 황교안 관련 뭐 오세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 성향이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사실 오세훈 시장 물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 방송 오세훈 뭐 전 시장이 보시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누가 봐도 좀 세게 나올 것 같은 사람, 뭐 황교안 관련 종목으로 본다면 국일제지,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국일제지 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최근에 저는 좀 안 뜬 종목이 있는데 그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않습니까? 홍준표 위원? 한 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게 주가가 좀 잠잠한가 싶어요. 저는 뭐 세우글로벌에 대한 두월 같은 이런 종목, 이제 홍준표 관련 이제 종목을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쪽이라면 그쪽을 차라리 하셔라. 중요한 건 어설프게 그냥 안 가는 종목은 하지 마시라. 그냥 그런 거 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뭐 FOMC 내일 새벽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요즘 말로 이제 힙한 테마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